네, 자 여러분 분계 연습. 이번 시간 분계 연습 시간이죠. 260페이지 58번부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58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57번 문제 했던 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다음은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역입니다. 처분 확정일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앞에 57번도 처분 확정일의 회계 처리 문제였습니다. 자, 어떻게 처분이 됐느냐 하면은 처분 내용은 여기 하단에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액. 그래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이 100만원, 현금 배당은 1000만원, 주식 배당이 500만원, 감채 적립금이라는 임의 적립금이 300만원. 그래서 지금 앞에 문제하고 건수가 지금 4건, 처분 내역은 똑같은데 앞에 57번 문제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만 있었고 여기 2번은 없었었어요. 이 2번 임의 적립금의 200이다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요 750만원. 자,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배당 평균 적립금에 적립을 해 두었다가 배당 업무를 하고 그 적립해 놓은 돈에서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200이라는 것은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의적립금 등 그 중에서 배당 평균 적립금의 750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적립했다.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적립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우리가 적립을 할 때 이익잉여금에서 임의적립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입이라는 건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따로 하고 밑에 있는 건 따로 하는 게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두 건의 전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58번은 차변의 배당 평균 적립금 750만원 감소하고요.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돌려놓는 거죠. 750만원 증가한다. 자본입니다. 두 개가 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 감소가 되겠고,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에서는 자본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본 감소, 자본 증가. 자, 요 한 건이 있고요.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내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57번에서 해본 거죠.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모두 얼마인지 한번 더 해보면은요, 이익준비금 100만원에 배당금이 1500, 그리고 감채 적립금이 300이니까 1900이 되는 거예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1900이고요. 자, 대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익준비금 100만원. 또 대변의 현금 배당은 여러분 앞에 문제에서 기억나시죠?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1000만원. 그리고 주식 배당 500만원 계정 과목 기억나시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계정 과목을 써요. 계정 과목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감채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이기 때문에 그 적립 내용을 그대로 계정 과목으로 만들면 돼요. 감채 적립금 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자본 감소 아시겠죠? 자본 감소 되는 거고요. 대변을 한번 여기다 관계를 써보면 이익준비금은 자본에 해당이 되니까 자본이 대변에 기록되면 증가잖아요. 미지급 배당금은 자본이 아니죠.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이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이에요. 자본 조정에 해당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본 조정도 대변에 가면 자본이 증가합니다. 감채 적립금도 임의 적립금이니까 자본입니다. 자본이 대변에 가면 증가하죠. 이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58번은 이렇게 두 건의 전표로 우리가 정리하면 더 쉽고요. 만약에 하나의 전표로 작성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2월 이익잉여금과 여기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을 서로 상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75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배당 평균 적립금을 요 밑에다가 같이 기록해 주면 됩니다. 하나의 전표로 만약에 하라 그러면 요 두 개는 약분하듯이 제거하고 요거 밑에다 같이 기록해 주면 대차가 딱 맞아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분계 문제가 가끔 시험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개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5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액을 지급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두 개 문제는 57과 58번 문제는 처분 확정일의 회계 처리인데, 이제 59번은 그 회계 처리된 것 이후에 배당을 지급했다 이거예요. 지급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네요. 자, 원천징수를 했고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했네요. 자,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14%죠. 자, 154만 원. 이거를 제외한 846만 원, 8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주식 배당 500만 원은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요건 같아요. 현금 배당 1000만 원, 주식 배당 500만 원을 결의했지 않습니까? 결의한 분계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현금도 지급했고 주식도 교부했다.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왕이면 한번 계산도 한번 해볼까요? 안 해봐도 되는데 154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해보니까 15.4%네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4%인데 1.5% 지방세, 지방 배당소득세 1.5%가 또 붙는다고 그랬죠. 소득세에는. 그러니까 이거 더하니까 1.5가 아니라 1.4죠. 1.4.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5.4%.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원천징수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 이론할 때 원천징수 세율은 일단 지방소득세 다 뺀 세율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분계를. 일단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되었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으로 와야 되겠죠. 차변으로 요 두 개가 다. 그래서 한번 59번의 분계는 일단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1,000만원 지급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교부했으니까 500만원 자본이 감소하죠. 자, 대변에 원천징수 했으니까 예수금 154만원이죠. 원천징수가 154만원이 원천징수 우리가 했고 기업이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네요. 현금이 8, 460, 000 하면 이제 저 1,000만원은 짝이 맞았고 500만원은 교부했다 이거예요. 주식을 기존의 주주들에게 교부했습니다. 자본금이 되죠. 자본금.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할 때는 액면가죠. 그래서 500만원 자본금으로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항목은 예수금, 부채 증가, 현금, 자산 감소, 자본금, 자본 증가. 여기 차변은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감소. 이렇게 해서 짝이 맞게. 이렇게 해서 결합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교부했을 때, 주식 배당에 주식을 교부했을 때 회계 처리. 이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문제로 가볼까요? 60번은 유상증자를 했군요. 유상증자를 위해서 신주 1,00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액면이 10,000원인데 12,000원으로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을 했군요.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20만원도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법무사 수수료 주식 발행 비용은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시킵니다.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주식 할증 발행이라고 안 하죠. 주식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하는 것이죠. 주식 발행에 관련된 비용.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면은요,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좌예금 우리은행이 되겠네요. 당좌예금 우리은행으로 얼마가 입금됐는지 보겠습니다. 12,000원 1,000주. 그러면 1,200만원이 들어왔네요.
자, 주식을 교부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주식을 교부하면 대변의 자본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금은 꼭 액면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자,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어요. 그 법무사 수수료를. 그래서 대변의 현금을 20만 원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해놓고 차액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요. 차변이 1200, 대변이 1020입니다. 그러면 18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합니다.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만은 주식 발행 비용으로 법무사 수수료 20만 원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180만 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시 회계 처리네요. 우리가 그 자본 부분을 공부할 때 이런 그 회계 처리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뒤에 분계 연습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6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슷합니다. 61번.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 주식 8,000주를 한 주당 4,8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액면가는 5,000원인데 우리 회사가 좀 어려운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가 그 회사의 그 가치 평가가 그 액면가 이하로 지금 평가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좀 어려울 때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4,800원에 발행을 하고 납입액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세요. 여기서 주식을 지금 할인 발행하는데 과거의 거래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었던 거래가 있었다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이걸 상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없다 했으니까 요건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60번하고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61번 분개해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이 차변이 되겠죠? 8,000주 곱하기 4,800원 한번 곱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840만 원이) 나오네요. (3,840만 원) 대변 보겠습니다. 자본금이죠. 액면가로 기록하죠. 4천만 원이 되겠네요. 8,000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요. 자, 그리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 50만 원. 자, 차변이 3,840이요. 대변이 4,050만 원입니다. 빼기를 해야 되겠죠. 40500 000 마이너스 38400 000 해봤더니 21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210만 원이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된다. 네. 이렇게 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분개 이렇게 전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도 유상증자 문제네요. 자, 똑같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서 보통주 10,000주를 액면가는 10,000원인데 한 주당 8,000원으로 발행을 합니다. 2,000원씩 할인했군요. 주식대금을 주금이라고 그래요. 주금은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단 이와 관련한 주식 발행 비용 200만 원은 즉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에서 그냥 들어온 거에서 바로 빼버리면 되겠네요.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잔액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로 처리하시오. 바로 이제 이런 경우. 지금은 할인 발행이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2,000원씩 할인해서 10,000주니까 2천만 원이 지금 할인 발행이에요. 2천만 원. 그런데 여기 뭡니까? 주식 발행 비용이 200만 원이니까 2,200만 원 할인 발행이 한 셈이에요. 예. 발행 금액과 액면가 차이에서 2천만 원. 또 발행하는 비용이 200만 원 하니까 2,200이 할인 발행한 셈인데 현재 증자일 현재 우리 회사에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에 요만큼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200만 원만 인식이 되겠군요. 어떻게 분개를 하느냐?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얼마가 들어오느냐? 8천만 원에서 200만 원 빼니까 7,800만 원 들어오네요. 차변에. 자, 대변의 자본금을 얼마로 기록하시냐면은 10,000 곱하기 10,000 1억 원으로 기록해야죠. 10,000 곱하기 10,000 액면가로 기록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를 해야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대변의 잔액이 남는 항목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상계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변에 와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차변에 와서 상계 처리된다 이거예요. 잔액이 있는 곳의 반대쪽입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 지금 차변이 9,800이 됐습니다. 200만 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200만 원. 네, 200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상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많이 피곤한 거예요. 김민희 씨 많이 피곤해요. 자, 62번 이렇게 해서 61번하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와 같이 상계하여 처리하는 회계 처리. 네. 잘 알아두시고요. 자, 63번으로 가볼게요. 63번. 자, 회사는
신주, 만주 액면가는 5,000원이랍니다. 이거를 한 주당 6,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할인 발행이네요. 아니야, 할증이군요. 그리고 납입대금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받고 신주 발행비 450만 원은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이 있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1,000원씩 할증했어요. 만주니까 1,0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이 초과금이 1,000만 원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이걸 상계 처리하니까 그걸 빼고 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800만 원으로 인식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발행비도 있죠. 450만 원은 초과금에서 빼는 거니까 이거 빼면은 35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러니까 미리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것보다 정리된 것부터 한 계정씩 입력해 보면 돼요. 정리된 것부터. 자, 지금 우선 여기서 뭐가 가장 정리가 빠르냐면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 그거 정리가 간단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납입대금 전액이 얼마냐? 한 주당 6,000원씩 만주 6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변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요 입금된 거에 원천이 되는 자본금을 액면가로 기록해야죠. 5,000원짜리 만주니까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신주 발행비를 지급하잖아요. 당좌수표로. 당좌수표는 우리 회사 당좌예금이 감소죠. 당좌예금의 감소.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우리은행이죠. 45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그리고 요 상계해야 될 게 요거란 말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200만 원을,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고요. 자본의 감소 항목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이게 차변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할 때는 이걸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차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할 때는 대변에다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200만 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차변은 뭐 6천만 원 딱 떨어지는 금액이고, 대변을 이거 다 더해보면 5,650입니다. 650이니까 6천이 되려면 350이 필요하죠.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미리 계산해 볼 때, 주식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할증 발행한 거죠. 지금 할증. 할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처음에 1,000원 곱하기 만원 하면 1,000만 원이었지만은 이거 상계하고 요거 발행비 상계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하고 하면은 350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입력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시험지에다가 이제 만약에 원격으로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제 시험지를 안 받고 여러분이 A4 용지 한 장 빈 용지를 활용할 텐데 그 A4 용지에다가 계산 다 해가지고 답을 분계를 다 쓴 다음에 전표 입력 그럴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분은 분명히 시간 부족합니다. 예, 분계를 시험지 A4 용지 거기에다가 다 썼다가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하면은 시간 절대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로 입력하면서 이렇게 계산하고 짝 맞추고 하셔. 입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종이 A4 용지에 적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시간이 없어요. 예.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잠깐 이렇게 적어놨다가 다음에 뭐 활용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적어놓는 겁니다. 예. 꼼꼼하게 A4 용지에다가 필기하듯이 딱딱 적어가서 한다. 그런 시간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63번 했고요. 64번 어떤 문제인가요? 회사가 보유한 신한은행의 장기차입금 3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자, 이 출자 전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출자라는 건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은행에서 우리 회사가 3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신한은행하고 어떻게 그 약속을 했냐면 만기 때 3억 원을 우리가 돈으로 안 갖고 우리 회사 주식으로 3억 원어치 주식으로 갚겠습니다. 이게 출자 전환 차입입니다. 사채도 그런 게 있죠. 출자 전환 사채. 그러니까 그 기업이 앞으로 가치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 출자 전환 사채 같은 거를 팔면 잘 팔리겠죠. 희망적인 회사는. 자, 그래서 하여튼 은행에서 출자 전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2만 주를 발행했고 교부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만 주에 액면가가 10,000원이면 2천만 원이 아니 2억 원이 되는 거죠. 2억 원. 그러니까 3억 원 빚을 갚으면서 2억 원으로 갚은 거예요. 2억 원으로. 네. 그럼 한번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회사가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 감소합니다. 신한은행 거 3억 원이 감소하죠. 자, 대변에 우리가 주식을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죠. 2만 주를 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니까 2억 원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3억 원의 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채를 갚았다는 건 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억 원은 우리가 뭘로 기록이 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요. 자본으로 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된 거예요. 신한은행이. 신한은행이 우리 회사 주주. 우리가 신한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돈으로 안 갖고 회사 주식으로 이렇게 상환을 한 겁니다.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5번. 65번도 비슷한가요? 아니구나.
이번엔 감자네요. 보니까 65번은. 자, 당사는 주식 3,000주를 한 주당 4,000원으로 매입해서 소각했어요. 자, 주식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증자라고 한다면 주식을 소각하면은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는 차변의 자본금이 옵니다. 증자할 때는 대변의 자본금이었죠. 감자는 차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입니다. 자, 차변에 자본금이 오는데 액면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 주당 5,000원이고 이번에 3,000주를 사서 소각했습니다. 그러면 3, 5, 15 1,500만 원이죠. (1,500만) 자본금의 감소가 1,500만 원인데, 자, 이 대변에 우리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예금에서 이 매입대금을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얼마를 지급했냐 하면은 한 주당 4,000원씩 3,000주 4, 3, 12 1,200만 원이 인출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2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자본금을 1,500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기록하는데, 주주에게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서 소각하게 되면 기업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자 차익으로 기업의 이것도 자본으로 봅니다. 자본 잉여금의 한 개념 과목이죠.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감자 차익. (50번대) (60번대가) 전부 자본 거래들로 문제를 만들었군요. 자, 66번도 자본 관련된 거래입니다. 자,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만 원을 500만 원에 매각을 하는군요. 대금은 전액 3일 발행 약속어음으로 수령했다. 자, 우리가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주주들이 주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 좋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기업의 평가가 좋아져서 시장에서 이제 높은 평가를 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 이상하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막 매입해가지고 가격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또는 좀씩 올리려고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들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들이면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의 감소냐? 소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변의 자본금이 아니고, 차변의 자본금은 사가지고 소각해야 돼요.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유가증권으로서 뭐라고 합니까? 단기 매매증권이거나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이거나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런데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요, 자산이 아니고 그냥 자본이에요. 개정 과목은 뭐냐? 자기 주식. 그래서 자기 주식이 차변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입니다. 그러지만 자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만 원이죠. 아니구나. 500만 원에 샀군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자기 주식은 액면가로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상계 아니군요. 자,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짜리를 500에 매각을 했군요. 예. 야, 제가 이제 오늘 산 게 아니라 3월 1일 날 이 과거예요. 과거에 300에 산 거를 오늘 50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예, 미수급. 500에 팔고 대금은 아마 기업에서 산 모양이에요. 예, 주식회사 3일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미수급. 3일에 미수급 500만 원. 대변이 뭐냐? 자기 주식. 팔았으니까. 예. 300에 샀던 거죠. 자기 주식이 대변에 300입니다. 자, 300에 샀던 주식을 말이죠. 500에 오늘 처분했으니까 회사는 이익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익 계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자본이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입니다.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이익 본 것은 영업이익하고 분리해야 된다. 그러한 설명들을 여기저기서 보셨죠, 여러분들.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자본거래에서 이익이라는 게 바로 감자하면서 이익 본 거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 본 거라든가 또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그런 거라든가 그게 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들입니다. 근데 그건 손익계산서로 보내면 안 돼요.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갈 수 있는 이익은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들 그리고 일부 영업의 수익들이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의 이익들은 전부 다 자본으로 잡아놓습니다. 손실도 주주와의 거래에서의 손실도 다 자본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자본 감소 항목으로. 그래서 자본 거래에서의 수익, 비용, 손실과 이익은 자본 내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도록 손익, 영업 성과에는 반영이 안 되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67번을 봅시다. 67번. 보유 중인 자기 주식 3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24만 원에 현금으로 처분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전기 2월 자기 주식 처분이익 5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자, 여러분,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서로 상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취득을 30만 원에 해가지고 24만 원에 자기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6만 원이 발생을 했지만 기록되는 것은 만 원으로 기록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이익 5만 원과 상계하기 때문에. 자, 67번까지 하고 좀 이제 쉬겠습니다. 자, 67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 처분했으니까 현금이 24만 원 들어오죠. 네. 대변의 자기 주식이 취득한 금액으로 기록하죠. 30만 원. 네, 취득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건만 있었다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차변에 6만 원 기록하면 되는데 전기에 2월 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다 이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를 먼저 상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상계.
자기주식 처분이익 5만 원을. 그러면 이제 차변이 29만 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만 원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기록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 서로 상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해야 됩니다. 네, 자본거래가 지금 몇 문제 더 남았습니다만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 접어놓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68번부터 같이 풀이하도록 그렇게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